생생하게 꿈꾸고 글러 적으면 현실이 된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타이타닉은 1912년 당시 최고의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거대한 배 타이타닉이 북대서양에서 빙산을 만나 침몰한 이야기이다. 타이타닉의 침몰 14년 전인 1989년 모건 로버트스는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부질없음이라는 소설을 발표하였다. 소설 속의 타이탄호와 현실 속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달, 승객과 승무원 수, 구명 보트의 수, 배의 전체 길이와 배수량, 빙산 충돌 당시의 속력 등이 완전히 일치했다. 작가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현실 세계와 상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미래의 어떤 사건을 생생하게 꿈꾼 뒤 이를 글로 적었고 그것은 실제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눠진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합격한 자와 낙방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등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뉜다.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그 요인을 노력이라고 말한다. 노력이 성공에 있어 비중 있는 요인이지만 노력한다고 누구나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 즉 노력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4조 원대 자산을 가진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 회사 에스테노더사의 주인인 에스테노더는 성공을 끌어들이는 마음의 에너지를 갖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당신의 꿈을 시각화하라. 만일 당신이 마음의 눈으로 이미 성공한 회사, 이미 성사된 거래, 이미 달성된 이윤 등을 볼 수 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진다고. 이미 성공한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리는 습관은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지성 작가의 저서 꿈꾸는 다락방에서 성공을 위한 공식을 R&VD로 정의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헐리우드의 스타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초등학교 동창 짐 솔린버거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스필버그는 12살 때부터 자신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참석하여 상을 타고 관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달하는 광경을 간절하게 상상했다. 그가 그 광경을 너무도 생생하게 꿈꾸고 말했기에 우리 모두가 그의 소망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스티븐 스필버그 역시 1989년 한 인터뷰에서 같은 말을 했다. 나는 12살 때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단순히 소망한 게 아니다. 나는 내 꿈을 분명하게 그렸다. 라고. 피카소와 반 고흐는 거의 똑같은 예술적 재능을 가진 화가였다. 피카소는 미술계의 스타이며 세계적인 화가이고 억만장자인 성공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다. 반면 반 고흐는 평생 부와는 인연이 없었고 무명으로 살았고 무명으로 죽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피카소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에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나는 갑부로 살다가 갑부로 죽을 것이다. 반면 반 고흐는 나는 평생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 나는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날 것 같지 않아. 동일한 재능을 지녔던 두 사람의 인생은 두 사람의 마음속 그림대로 전개되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 호텔의 창업자 콘레드 힐튼은 호텔 왕이라 불린다. 그는 20세에 호텔 벨보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호텔의 사진을 구해 책상 위에 붙여놓고 그 호텔의 주인이 된 자신의 모습을 강렬하게 상상했다. 단순히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정도가 아니라 현실과 꿈의 경계를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VD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1949년 10월 콘레드 힐튼의 VD는 R이 되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을 물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흔히 사람들은 재능과 노력이 성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성공을 불러들이는 것은 생생하게 꿈꾸는 능력이다. 내가 호텔 벨보이 생활을 할 때 내 주위에는
나와 똑같은 처지의 벨보이가 많이 있었다. 호텔을 경영하는 재능이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더 많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역시 많았다. 하지만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온 힘을 다해서 그린 사람은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성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다 라고. 성공한 기업 또는 사람, 평범한 기업 또는 사람, 그리고 실패한 기업 또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성공한 조직과 사람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1. R은 VD 공식을 치열하게 실천해서 성공한다. 2. 성공을 거둔 뒤 전문가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전문적인 VD 훈련을 받는다. 3. 계속적인 성공을 거둔다. 평범한 조직과 평범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R은 VD 공식을 믿지 않는다. 전문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공 VD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를 미친 소리쯤으로 취급한다. 3. 힘들게 일하지만 계속 평범한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실패한 조직과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1.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VD를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2. 현실이 VD대도 전개되고 좌절한 그들은 강력한 실패 VD를 하기 시작한다. 3. 지속적인 실패를 맛보다가 마침내 재기불능 상태가 된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로 환자를 치료하다 환자들은 믿음에 따라서 인격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는 현상을 발견한 성공의 법칙 저자인 맥스웰 멀추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 당신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하는 까닭은 당신이 성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루 30분씩 마음속으로 이미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러면 진짜로 성공한다 라고. 1953년 미국 에일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계획이 적힌 종이를 갖고 있는지 물었고 단지 3%의 학생들만 그렇다고 답했다. 20년 후 1973년 에일 대학교는 1953년 졸업생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목표와 계획이 적힌 종이를 갖고 있었던 3%가 나머지 97%보다 훨씬 더 충만하고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3%의 재산이 나머지 97%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우리는 모두 꿈꾸는 자였다. 어린 시절 우리의 마음속은 온통 꿈으로 가득 찼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설레고 가슴 벅찼다. R은 VD 공식을 터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유년 시절에 순수한 믿음만 회복하면 되기 때문이다. 세파에 찌든 마음을 버리고 맑디 맑은 유년의 마음으로 당신의 꿈을 돌아보라. 그리고 그 꿈을 믿어라. 삶의 모든 면을 긍정하고 세상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된 당신의 모습을 그려보라. 매일 매순간 진심에 진심만을 담아서 그렇게 해보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성공이 마치 기적처럼 찾아들 것이다. 꿈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꿈을 믿는 사람의 태도이고 꿈은 바로 그런 믿음에 반응한다.